그럼 전기에너지 개념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1번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이거는 전자기 유도라고 그랬죠. 코일 주위에 자석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하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은 코일에 전류가 발생하죠.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그럼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되죠.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그 다음에 2번 전자기 유도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할 때 발생한다. 맞죠? 자석을 가까이 했다가 멀리 하거나 하면은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고, 자석을 멈추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되죠.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발생하고, 코일에 가까이 할 때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유도 전류는 이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오면은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이 자석은 가만히 있고 이 코일을 움직이면은 이 자기장이 변화가 되죠. 마치 자석이 가까이 온 것처럼 자기장이 변하죠. 그러니까 자석을 가까이 할 때도 발생하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도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4번 코일을 가문수와 관계없이 자석의 움직임을 빠르게 할수록 더 센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 자, 유도 전류 세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자석의 세기, 자석이 강할수록 유도 전류가 강하게 흐르죠. 그 다음에 자석의 운동 빠르기도 유도 전류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이 유도 전류가 크게 흐르죠.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바꾸면은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세기랑은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그 다음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5번 자기력이 센 자석을 코일에 넣고 가만히 있으면 유도 전류가 흐른다. 틀렸죠?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멀리 가거나 하는 식으로 자기장이 변해야지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돼요. 정지해 있으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아무리 강한 자석이라도. 그럼 6번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경우는 자기장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석을 빼낼 때, 자석이 가까이 오거나 멀리 하거나 할 때를 말해요. 가까이 할 때, 자석을 가까이 할 때 이것도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코일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넣어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정지했을 때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게 돼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자기장이 변화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전기에너지 전하를 이용한 예. 전기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전기다리미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거고, 선풍기는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기구죠. 형광등은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기계고, 배터리 충전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바꾼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양은 소비전력이었죠. 소비전력은 시간, 초죠. 이때는 초분의 전기에너지 줄이죠. 이런 공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 전기에너지는 1초였죠. 1초. 근데 이 전력량인데 일정 기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소비전력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에너지고, 이 전력량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에너지죠.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전력량. 전력량은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었죠? 시간. 이거는 초고, 이거는 1시간, 2시간 할 때 시간이에요. 11번. 에너지는 전환 과정에서 서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럼 14번. 전격 전압이 220V 45W인 전기기구. 자, 그랬을 때 전격 전압은 이거 볼트죠? 이게 전압을 나타내죠? 220V고 그 다음에 전격 소비 전력은 45W가 되죠? 220V에 연결할 때 1초에 45J의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전기기구를 220V 전압에 연결하면 이게 1초에 45J의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소리죠. 45W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죠. 1초에 45J의 전기 에너지를 낸다. 이게 바로 45W의 뜻이 돼요. 그럼 2시간 동안 사용 시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럼 소비 전력 45W 곱하기 2시간. 그러면 90W시가 되죠. 소비 전력은 단위가 와트고 전력량은 와트시나 킬로와트시 같은 게 있죠. 그럼 15번 220V 전압에 1초 동안 방출한 에너지. 자, 이 전구는 220V에 1초 동안 에너지를 방출할 때 빛 에너지는 8줄, 열 에너지는 쓸모없는 에너지죠. 8줄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8줄의 빛을 내고 쓸모없는 에너지 2줄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가 전구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자, 220V 1초에 지금 빛 에너지 8줄, 연 에너지 8줄이니까는 16줄의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1초에. 나 전구의 소비 전력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줄의 전기 에너지가 나오고 있죠. 1초당. 그러면 소비 전력은 시간 분의 전기 에너지니까는 10W가 되죠. 그럼 3번. 나 전구를 2시간 동안 켜놓으면 소비 전력량은, 그러면 10W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죠. 2시간. 그러면 20W시가 되죠. 그럼 가와 나 중 효율이 더 좋은 전구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6줄의 그 에너지를 줬더니 빛 에너지는 8줄만 나왔죠. 8줄이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10줄의 전기 에너지를 줬더니 8줄의 빛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니까는 얘는 8줄을 쓸모없는 에너지로 보냈고 얘는 2줄을 쓸모없는 에너지로 보냈으니까는 효율이 높은 것은 나가 되죠. 그럼 16번. 전격 전압 220V, 소비 전력 50W, 220 전압에 걸었을 때 5시간 작동 시 전력량은, 그러면 소비 전력에다가 이게 전력이죠. 시간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250W시가 되죠. 그럼 17번.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한 거죠.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면 높이 있으니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미끄럼틀과 마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엉덩이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소리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죠. 처음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고, 그리고 소리 에너지, 열 에너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죠. 하지만 에너지의 총합은 같죠. 에너지의 형태가 좀 달라질 뿐 에너지의 총합은 같게 돼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에너지가 전환을 할 때 새로 생기거나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고 그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법칙에 관련된 문제가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